자, 우리 이제 네 번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이제 피신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이제 국가의 위상이 하락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우리의 그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이제 패배했으니까 이제 제외를 시키고 우리 조선의 아래쪽에 이제 일본, 위쪽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일본의 영향력은 낮아지고요. 러시아의 영향력은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한 그 열강의 이권에 대한 그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권이라고 하는 건 이로운 권리, 우리 조선의 이로운 권리다라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광산 채굴권, 뭐 산림체벌권,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갖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철도부설권이라고 해서 철도를 이제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권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열강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뭐냐면 결국엔 최국대우라고 해가지고요.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 최국대우라는 그 조항은 우리가 미국과 처음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 이제 처음 들어갔고요. 이후에 우리 조선이 다른 이제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이 최국대우의 조항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이 첫 번째 어떤 나라와 조약 맺을 때 그 나라에게 광산을 하나 준다라고 했으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나라한테는 광산을 세 개 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나라도 이 제2국대우의 조항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광산 세 개를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의 그 이권이 이제 많이 침탈당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급진괴합파예요.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갑신년에 이제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이 급진계합파들이 주도했는데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요.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급진계합파들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을 일으켰다. 결국엔 이제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급진계합파들은 이제 조선 땅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특히 우리 이 급진계합파들이 생각했던 이 롤모델이었던 나라 보면은 일본이다라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개화정치 펼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이 급진계합파들은 대개 그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이 서재필도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이 서재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돌아온 거예요. 1896년에. 자, 돌아와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개인이 만든 신문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서재필이 이 신문을 만든 목적 하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자주독립, 그 다음에 근대의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만들었고요. 자, 그 이후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 그 다음에 개화지식인,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면 이 정부의 고관들, 개화지식인들 보면 어떤 이제 상류층의 사회 계층으로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독립협회의 구성원이 다 상류층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립협회의 대다수는 결국에는 민중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독립협회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뭐 독립문, 그다음에 뭐 독립관 이런 거 이제 만들고요. 또 민중계몽,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이제 깨우쳐주는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는 둘 다 집회예요. 지금도 우리 보면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막 이제 광화문 집회 막 이런 거 여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집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관자가 들어가죠. 이 관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관리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 만민공동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정부의 관리들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회의 명칭이 관민공동회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만민공동회의 어떤 활동, 그러니까 집회니까 우리도 이제 집회를 보면 막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보면은 뭐 자주국권,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민권해서 백성들의 어떤 이제 민중들의 어떤 권리 신장, 자강개혁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어떤 개혁을 하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집회를 주제로 해서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리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관리들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런 것 등을 실제 이제 그 정책에 반영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를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헌의육조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고종한테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헌의육조의 어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2조에 보면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독립협회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권 침탈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계약을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이제 이권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명하는 단계를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좀 이제 이권 침탈을 좀 이제 더디게 했다. 침탈을 방어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3조에 보면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요. 예산과 결산을 모두 국민에게 공포하자. 재정을 탁지부에서 관리를 하래요. 자, 이전에 보면 우리가 의정부 6조 체제에서는 이 6조 가운데서 호조라는 기구에서 재정을 담당했고요. 이 6조라는 게 우리가 가보개혁 1차 때 8개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아문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명칭이. 그때는 이제 호조도 이름을 탁지아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8개의 아문이 7개의 부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탁지아문도 이름이 또 탁지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호조나 탁지아문, 탁지부 모두 재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구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요 이제 탁지아문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보개혁 때 탁지아문이고 가보개혁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는 호조, 이유는 탁지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에 보면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라.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옛날에 재판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면 이제 법원에 소장을 이제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그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을의 수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판결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옛날에는 이 수령이 혼자서 마을의 그런 이제 여러 그런 일들을 독단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정비리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판하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판단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5조에 보면 자,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직은요.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면 이제 임명하자. 그러니까 인사행정의 어떤 이제 공정성 이런 거 이제 확보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이게 이제 헌의육조의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이제 독립협회 이제 활동에서
당시 이러한 활동을, 독립협회 활동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보수 세력이에요. 자, 이 보수 세력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야. 이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고종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독립협회에서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갑자기 이제 황제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선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독립협회가 이제 189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1년 있다가 97년에 고종이 아관파천,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제국, 황제의 나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때는 고종이 황제인 때예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독립협회에서 고종 황제를 폐위하려고 한다,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야. 모함한 거야. 실제 그 독립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고종은 이 얘기 듣고 이제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해산 명령을 이제 내리고요. 여기 지금 공화정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군주정, 그러니까 반대말이 군주정이에요. 또는 왕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이제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니까 반대말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결국에는 고종이 이제 해산 명령을 내리고요. 특히 이 황국협회, 물론 군대도 동원이 되지만 이 황국협회라는 이제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시켰다라는 건데 이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의 조직이에요.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에 상이로 끝나죠? 상인들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매일 시장이 열리는 곳은 이제 그 수도였던, 한양밖에 없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일장, 뭐 5일장, 뭐 7일장, 10일장 뭐 이런 것처럼 며칠에 한 번씩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요. 그러한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지방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부상 조직이래, 이 황국협회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지방의 어떤 정보 수집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어떤 여러 이제 길들을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이제 도망갔던 이 그 독립협회 회원들을 이제 잡아들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립협회의 의의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이제 이권수호 운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이 이권수호 운동 중에서 제일 많이 보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서민 저령도를요, 이제 조차 빌려다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려다 쓴다는 게 그냥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그냥 함부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독립협회에서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러한 요구를 철회시켰고요. 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이런 걸 이제 철수시키는데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뭐 자유민권 신장운동, 뭐 근대화운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세요.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넘어가면, 자, 이제 광무개혁해서 이제 대한제국 수립 나오는데, 이제 그 고종이 이제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한 다음에 딱 1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원래 왕이 살고 있는 곳은 경복궁이잖아요. 이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오냐면 이 경운궁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이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인데요. 이 덕수궁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지은 말이고, 원래 명칭은 경운궁이에요. 자, 이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를 하고요. 또 이제 연호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는 연호도 이제 광무라고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99년에 보면, 자,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대한제국의 어떤 이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법 체계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자, 1조에는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우리는 스스로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다.
라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결국엔 이것은 우리 어떤 내부적인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2조에 보면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전제정치다. 결국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공권을 누린다. 어떤 권력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황제가. 그 다음에 6조에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알리고 반포하고 집행하는 그런 명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조에서 3조 보면은 이건 이제 통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내용을 결국엔 보면은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군통수권, 군대를 이끌고요. 그다음 입법권, 법을 만들고요. 행정권, 행정을 이제 담당하고요. 또 사법권, 법을 집행하고 다른 나라, 외교권, 다른 나라와 어떤 교섭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한들, 모든 권한들이 황제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개혁을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 연호를 따가지고 광무개혁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본신참이라고 얘기해요. 옛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요. 새로운 걸 참고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것 좀 이제 받아들여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크게 이 광무개혁은요, 세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제 군사 보면은 이제 군사제도를 개편해요. 군제 개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앙에는 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라는 이제 부대를 이제 편성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전에 개혁을 했던 뭐 가보울미 개혁에서 보면 일본의 간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점으로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된 군사제도와 관련된 개혁은 할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한계점이었죠. 근데 지금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이 주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군사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보면 자, 전국의 토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해서 자, 지계라는 걸 발급을 해요. 지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땅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이제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 증명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상공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걸 이제 식산흥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상공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장들과 그다음에 회사들을 만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면에서는 교육한다. 결국에 이제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상공업을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공장들, 회사들을 만들었죠.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술교육기관 이런 걸 이제 특히나 많이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실업 일하는 걸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학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광무개혁의 이제 의의와 한계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의의는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군사제도 개편했으니까. 뭐 산업, 교육, 시설 등에서 어떤 근대화 하려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자, 한계점은요, 지배층의 보수적인 어떤 성향과 열강의 간섭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무개혁이. 자, 요렇게 마치도록 할게요.